이번 강의에서는 메소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메소드라는 것은 기능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수는 값을 저장을 하고 그 값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메소드는 기능을 저장하고 그 기능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메소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능을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구구단을 만들어 봤었습니다. 구구단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만약에 프로그램에 이 부분에도 구구단을 만들고 프로그램에서 어떤 또 특정 기능을 실행했을 때도 구구단이 나오고 이것들이 다 구구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구구단이 프로그램 여기저기에 한 10군데 정도의 구구단을 만들어 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구구단이 3단까지 나오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객이 만약에 이 3단까지 출력이 되는 구구단을 9단까지 출력이 되게끔 바꿔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도 바꿔야 되고 여기에서도 바꿔야 되고 총 10군데에서 구구단 만들어뒀던 거를 동일한 작업을 3단에서 9단으로 수정하는 동일한 작업을 10번 반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10번이면 그나마 어떻게 수정을 하겠다고 할 건데, 만약에 100군데에서 이미 구구단을 만들어서 출력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3단에서 9단으로 바꾸려면 100번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처럼 어떤 기능을 메소드라는 곳에 저장을 해두고 그 메소드를 호출하는 식으로 해당 기능을 재사용하는 것을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능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메소드라는 것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라는 것은 이 메소드에 어떤 기능을 이렇게 저장을 해두고 이 메소드의 이름을 만들어 둡니다. 만약에 A라는 이름이라면 이 메소드를 사용하는 것에 전부 A라고, 이제 메소드를 사용하는 것을 메소드로 호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메소드를 A라고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100군데의 메소드 구구단을 출력하는 기능을 사용했다면 100곳에서 다 이 해당 구구단 메소드 A를 호출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메소드가 3단에서 9단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을 수정할 필요 없이 이 메소드 안의 내용만 3단에서 9단으로 변경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또 9단에서 이번에는 20단까지 바꿔라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메소드 안의 내용만 수정을 하면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능을 저장하고 이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이 메소드를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이 코드를 같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북 클래스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메모리에 북 클래스 안에 만들어둔 변수들에 대한 공간이 생기겠죠. 그 공간에 대한 주소를 북이 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북은 다른 말로 인스턴스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북 인스턴스에 있는 타이틀 어서 프라이스, 다른 말로 이 북 주소, 이 주소에 있는 타이틀 어서 프라이스에 자바 문법 L 컴퓨터 학원 5만원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printinfo라는 기능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소드를 호출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바로 메소드를 호출하는 부분입니다. 메소드를 호출한다는 것은 메소드 이름을 적고 괄호를 열고 닫고 세미콜론까지 적으면 이게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그냥 호출하는 것이 아니고 인스턴스 이름을 적고 메소드 이름을 적고 괄호를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메소드를 호출을 하려면 메소드를 미리 만들어 놨어야 되겠죠. 프린트인포는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 추측을 해보자면 어떤 이 북 클래스, 해당 북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는 메소드일 것입니다. 프린트인포 메소드로 가보면 이 북 클래스에 우리가 이때까지 이런 변수들을 클래스에 선언을 할 수 있었죠. 이것처럼 메소드라는 것은 클래스 안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 클래스 안에 지금 printInfo라는 메소드를 만들었습니다. 메소드를 만드는 방법은 내가 만들고 싶은 메소드 이름을 적고 괄호를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중괄호를 열고 중괄호를 닫아주면 됩니다. 이 부분은 우선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 나중에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printInfo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순간에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이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printinfo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했다면 코드가 이 부분에서 이 메소드 이 부분으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system.out.println이 출력이 되고 도서명이 출력이 되고 이번에
도서명 플러스 타이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타이틀은 어떤 타이틀일까요? 이 타이틀은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사용했던 인스턴스의 타이틀이 됩니다. 다시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면 지금 프린트인포 메소드를 호출할 때 북 인스턴스를 통해서 프린트인포 메소드를 호출했었죠. 그러면 이 프린트인포에서 사용되는 변수들은 전부 북 인스턴스에 대한 타이틀, 어서, 프라이스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 북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해당 인스턴스의 타이틀, 어서, 프라이스의 자바 문법 L컴퓨터 학원 5만원을 저장을 했었죠. 그 다음에 북 인스턴스를 통해서 프린트인포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고 해당 메소드로 내려가서 여기서 출력하고 도서명, 타이틀이라고 출력을 했을 때 이 프린트인포를 호출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인스턴스, 이 북 인스턴스에 있는 타이틀, 어서, 프라이스가 여기서 사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서명의 타이틀에서는 자바 문법이 출력이 되게 되고 저자에는 L컴퓨터 학원 그리고 가격에는 5만 원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줄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를 호출했다는 것은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되게 되고 그리고 메소드라는 것은 호출을 할 때 그냥 호출할 수 없고 인스턴스를 통해서 호출해야 된다. 그리고 인스턴스를 통해서 호출을 했을 때 이 메소드 안에서 사용되는 변수들은 해당 인스턴스에 있는 이 변수들이 사용되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타이틀, 어서, 프라이스, 스탁까지 있는데 이 변수들을 그냥 변수라고 하지 않고 인스턴스 변수라고 합니다. 왜 인스턴스 변수라고 하냐면 해당 클래스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한 개 만들면 이 변수들이 하나가 생깁니다. 또 인스턴스를 두 개를 만들면 이 변수들이 두 개가 생깁니다. 각각 두 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북2 클래스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만약에 1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각각의 메모리에 타이틀, 어서, 프라이스, 스탁이라고 해서 이렇게 10개가 생기는 겁니다. 타이틀 10개 생기고 어서 10개 생기고 프라이스 10개 생기고 이렇게 각 메모리마다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할 때마다 첫 번째 E1이라는 메모리에도 타이틀, 어서, 프라이스, 스탁이라고 생기고 B2 메모리에도 B2 주소에도 타이틀, 어서, 프라이스, 스탁 이런 식으로 B3 또 하나 만들면 B3 인스턴스에도 타이틀, 어서, 프라이스, 스탁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마다 이 변수들은 각각의 메모리에 생성이 되게 되죠. 그렇다는 말은 인스턴스를 하나도 생성을 안 하면 이 인스턴스 변수들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야 그제서야 사용할 수 있다 해서 이 변수들을 인스턴스 변수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타이틀도 썼고 어서도 썼고 프라이스도 썼는데 이 메소드 안에 사용되는 이 변수들이 어떤 인스턴스의 인스턴스 변수인가 했을 때 위에서 이 프린트인포 메소드를 호출할 때 사용했던 해당 인스턴스, 이 북 인스턴스에 있는 타이틀, 어서, 프라이스가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는 말은 지금 밑에서 보면 또 북2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프린트인포 메소드를 호출을 하고 있죠. 이때는 북2로 호출했기 때문에 북2에 저장되어 있는 이 타이틀, 어서, 프라이스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2로 프린트인포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는 이 타이틀, 어서, 프라이스는 북2 인스턴스에 대한 타이틀, 어서, 프라이스가 사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어떤 메소드가 있고 메소드에는 기능을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능을 만들 때 안에 어떤 인스턴스 변수들이 사용이 된다면 이 인스턴스 변수들은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사용한 인스턴스의 인스턴스 변수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역/u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유니코드를 출력을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원 표시가 되어 있죠. 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원 표시가 지금 키보드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유니코드 표에 있는 특수 문자를 출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역/u라고 적고 16진수 두 자리를 적으면 16진수 두 개를 적으면 이 숫자에 맞는 특수 문자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수 문자는 원 표시가 되는 겁니다. 원 사인이 되는 거고 이 원 사인을 원 표시를 외울 필요가 없이 유니코드 표에서 원 특수 문자를 찾아보면 해당 이 16진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16진수를 이용을 해서 그 유니코드에 있는 숫자를 이용해서 앞에 역/u를 적어주면은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는 키보드마다 좀 다르긴 한데 글자 지울 때 쓰는 백스페이스 있죠. 백스페이스 아래에 있는 키를
누르시면 이 역슬래시가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은 원 사인, 원 표시를, 원 특수 문자를 출력하기 위해서 사용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올라가서 이번에는 북2 클래스를 이용해서 북2 인스턴스를 하나 더 생성을 했습니다. 새로운 또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됐을 거고, 그 주소에, 그 인스턴스에 또 타이틀 어서 프라이스 변수가 생기고, 거기에 C 문법, L컴퓨터 학원 30,000원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2에 있는 타이틀 어서 프라이스랑 북에 있는 타이틀 어서 프라이스는 서로 다른 변수죠. 북 주소에 있는 타이틀 어서 프라이스, 북2 주소에 있는 타이틀 어서 프라이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프린트 인포 메소드를 호출을 할 때 이번에는 북.점 프린트 인포가 아니고 북2점 프린트 인포라고 메소드를 호출을 했죠. 그러면 이 프린트 인포에서 우리가 기능을 만들 때 타이틀 어서 프라이스라는 변수는 북이 아니라 북2에 대한 인스턴스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력을 해보면 자바 문법 L컴퓨터 학원 5만이 아니라 이 북2에 있는 타이틀 어서 프라이스에 저장을 했던 C 문법 L컴퓨터 학원 3만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력을 한번 해보면 첫 번째 프린트 인포로 호출을 했을 때는 이렇게 자바 문법 L컴퓨터 학원 5만 이렇게 북에 있는 타이틀 어서 프라이스에 저장을 했던 내용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북2로 프린트 인포를 호출했을 때는 북2로 접근을 해서 타이틀 어서 프라이스에 지금 저장을 했던 C 문법 L컴퓨터 학원 3만이 저장이 돼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이틀 어서 프라이스에 저장되어 있던 C 문법 L컴퓨터 학원 3만이 프린트 인포에서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 문법 L컴퓨터 학원 30,000원이 출력이 됐죠. 다시 올라가서 이번에는 북2를 이용해서 setPrice라는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이 메소드 이름은 자기가 원하는 현재 내가 실행해야 되는 기능에 맞게끔 이름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메소드 명명법도 따로 있는데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etPrice 메소드를 호출을 하고 이번에는 이 괄호 안에 2만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 2만이라는 값은 뭐냐면 우리가 기능을 실행을 할 때 메소드를 호출한다고 했었죠. 메소드 호출 이라고 한다고 했었는데 어떤 특정 기능을 실행을 할 때 여기 이제 만약에 구구단을 만들어 뒀다 라고 가정을 하면 이 메소드에 어떤 값을 입력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 출력되는 이 실행되는 방식을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메소드를 호출을 할 때 여기에 2를 입력을 하면 2단까지만 출력을 하게 만들 수 있고, 만약에 이 9를 입력을 하면 9단까지 출력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소드를 호출할 때 어떤 입력된 값에 따라서 다른 기능이 실행되게끔 하려면 메소드에 이렇게 어떤 값을 입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입력되는 값을 인수라고도 하고 아규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아규먼트라고 부르겠습니다. 아규먼트. 여기 적혀 있네요. 아규먼트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setPrice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 2만이라는 값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2만이라는 아규먼트를 넘긴 겁니다. 그러면 setPrice 메소드에서 지금 2만이라는 값을 어떤 변수로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메소드에서 이 아규먼트를 받는 것을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변수명이 어떻게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적으시면 되는데 이 받는 변수를 보통 파라미터라고 하고 다른 말로 매개 변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메소드를 호출할 때 넘겨줬던 아규먼트를 이 파라미터 변수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int 파라미터 프라이스에는 아까 얼마를 넘겼었죠? 2만을 입력했었죠. 2만을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넘겨줬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 변수에는 2만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랑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 프라이스라는 값이랑 1.1을 곱하면 22,000이 되겠죠. 그 22,000을 다시 정수로 바꿔서 프라이스에 저장하는 기능을 setPrice 메소드에 만들어 뒀습니다. 그러면 이 price라는 변수는 이 setPrice 메소드를 호출할 때 사용한 그 인스턴스의 price 인스턴스 변수가 되겠죠. 그럼 setPrice 메소드를 호출할 때 사용했던 인스턴스는 북2 인스턴스죠. 북2 인스턴스에 있는 price 변수에 22,000이라는 값을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북2에 있는 price는 원래는 3만이 저장돼 있었죠. 하지만 이 북2.setPric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아규먼트로 2만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 setPrice 메소드의 파라미터에 2만을 저장을 하고 이 파라미터 프라이스 곱하기 1.1을 해서 그 22,000이라는 값을 프라이스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북2에 있는 프라이스는 22,000으로 수정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메소드라는 것은 어떤 값을 이용을 해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메소드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를 넘겨주고 파라미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setPrice라는 메소드의 기능은 지금 이 기능이 되는데 이 한 줄을 내가 사용할 setPrice 저 안에 있는 기능을 실행하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여기에도 작성을 하고 여기에도 작성을 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메소드를 만들어 놓고 그 메소드 안에 이 기능을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수정이 1.1에서 1.2가 돼야 된다고 하면 이 부분만 수정을 하면 이 setPrice를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 한꺼번에 1.2로 적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정을 할 때 한 번에 여러 곳에서 내가 사용한 기능을 한 번에 수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능들을 사용이 필요한 곳마다 직접 내가 일일이 적는 게 아니고 메소드를 만들어서 그 메소드 안에 기능을 저장해두고 그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그 메소드를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만 실행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아규먼트를 이용해서 이 입력된 아규먼트에 따라서 다른 방식의 수행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좀 아규먼트를 이용해서 실행되게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어떤 값을 입력을 해주고 입력된 값에 따라서 다른 기능이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규먼트를 받는 이 변수를 파라미터라고 한다. 그래서 넘겨줄 때는 아규먼트, 받을 때는 파라미터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setPrice로 2만을 넘겨서 22,000이라는 값을 북2에 설정을 했죠. setPrice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다시 북2.printinfo 메소드를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printinfo 메소드로 와서 이 부분이 출력이 되는데 이전과 달리 보시면 C문법 L컴퓨터 학원 30,000원이 출력됐던 것에서 setPrice 2만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난 다음에는 C문법 L컴퓨터 학원 22,000원이라고 값이 변경이 돼서 출력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소드가 다 실행이 되고 나면 다시 메소드를 호출했던 곳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 줄이 실행이 되게 되겠죠. 북2.setPrice가 또 호출이 됩니다. 이번에는 아규먼트를 두 개를 넘겨줍니다. 3만이랑 1.2를 넘겨주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메소드에 아규먼트를 넘겨줄 때는 여러 개의 값을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들을 콤마로 구분을 해서 여러 개를 입력할 수도 있고 넘겨줄 수도 있고 우리는 지금 두 개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setPrice 메소드를 가보면 이렇게 파라미터 변수가 두 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넘긴 값은 이 int parameter price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고 두 번째 넘긴 값은 float tax rate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 다시 올라가 보면 3만이랑 1.2를 넘겼었죠. 그러면 파라미터 프라이스에는 3만이 저장이 되고 3만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고 또 텍스 레이트라는 변수에는 1.2라는 값이 저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맞죠? 3만 1.2. 그래서 이 넘어온 변수 파라미터 변수들을 이용을 해서 이 안에서 어떤 기능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프라이스랑 텍스 레이트를 곱해보면 3만에서 1.2 곱하니까 36,000이 되겠죠. 그 36,000을 정수형으로 바꿔서 프라이스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setPrice를 호출할 때 사용했던 인스턴스가 뭐였죠? 북2였죠. 북2의 프라이스에 36,00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지금 setPrice 메소드가 두 개가 있죠. 이 두 개가 있는데 보면 파라미터가 이 setPrice 메소드는 한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setPrice 메소드는 파라미터가 두 개죠. 그러면 자바에서는 이 메소드 이름이 같더라도 파라미터의 개수가 다르면 다른 메소드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 setPrice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를 하나만 넘겨주면 이 파라미터가 한 개인 이 메소드가 호출이 되게 되고 실행이 되게 되고 그리고 파라미터 아규먼트를 두 개를 넘겨주면 이 파라미터 두 개짜리인 이 메소드가 실행이 돼서 호출이 돼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를 이름이 같다고 하더라도 파라미터의 개수를 달리해서 다른 메소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해서 다시 배우게 될 건데 이게 굉장히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올라와서 프린트인포를 또 호출을 했죠. 북2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프린트인포 메소드를 호출했기 때문에 이 프린트인포로 다시 와서 이 안에 사용되는 인스턴스 변수들은 북2에 대한 타이틀러서 프라이스 인스턴스 변수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 타이틀러서는 그대로 있을 거고 프라이스에서 아까 3만이랑 1.2를 곱한 값을 프라이스에 저장을 했기 때문에 36,000이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C문법 그리고 L컴퓨터 학원 금액이 36,000원으로 바뀌어서 출력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메소드가 다 실행을 하게 되면 메소드를 호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book2.getDollarPrice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getDollarPrice라는 메소드를 또 호출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book2 클래스에 book2 이건 인스턴스고 이 인스턴스를 만든 book2 클래스 이 클래스에 getDollarPrice라는 메소드가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getDollarPrice 메소드를 찾아보면은 여기 book2 클래스에 getDollarPrice라는 메소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메소드는 보시면 또 price에 1000을 나눈 값을 $price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는 코드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소드는 좀 다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메소드 안에서 지금 변수를 선언을 해뒀죠. 이 변수를 메소드 안에서 선언을 해두면 이 메소드를 호출함과 동시에 이 변수가 선언이 되고 메소드가 종료가 된과 동시에 이 변수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수는 이 메소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메소드 안에서는 이 변수가 있는지조차 존재 여부를 아예 모릅니다. 이게 사용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수들을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지역 변수 이런 것들을 지역 변수라고 한다. 뭐 영어로는 local variable이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변수의 지금 price, 이 price는 이 메소드 안에서 선언한 변수가 아니죠. 원래 클래스에 있던 인스턴스 변수죠. 이 인스턴스 변수에 1000을 나눈 값을 $price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price라는 변수를 리턴을 합니다. 리턴을 한다는 것은 이 메소드를 호출했던 곳으로 이 값을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프라이스가 얼마였죠? 36,000이었으니까 36,000에서 1000을 나눴을 때는 이제 36이 되겠죠. 근데 플롯으로 나눴으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실수형이 있으면 그 실수 타입으로 자동으로 형변환이 됐었죠. 그러면 36.0이라는 값이 $price에 저장이 되고 이 $price를 return이라고 적어주면 이 메소드를 호출했던 곳으로 36이라는 값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price를 호출했던 이곳에 36.0이라는 값이 넘어오게 되고 이 값이 여기에 선언되어 있는 이 $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메소드를 우리가 호출을 할 때 값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 있었죠. 아규먼트, 넘어가는 아규먼트에 따라서 메소드가 다른 기능이나 다른 기능을 실행하게끔 만들 수도 있었고 또 그 메소드에서 어떤 그 기능을 수행하고 나온 결과물이나 결과 값을 다시 반환 또는 리턴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메소드를 호출을 했을 때 이 getDollarPrice라는 메소드는 지금 36이라는 값을 리턴을 했기 때문에 이 메소드를 호출함과 동시에 36.0이라는 값을 리턴을 받았고 그 값을 이 화면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 리턴 받은 값을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이 $라는 변수에 저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를 출력을 해보면 36.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이 getDollarPrice 앞에 메소드 앞에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앞에 플롯이라고 돼 있죠. 이 플롯은 리턴되는 값의 타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변수든 리터럴이든 상관없이 지금 $price는 플롯 타입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턴 타입에 플롯을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소드 앞에 적는 것은 리턴 타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리턴 구문에 있는 이 변수나 어떤 리터럴의 타입과 같은 그 해당 타입을 적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price는 플롯이기 때문에 리턴 타입에 플롯을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사용을 했던 setPrice 메소드에는 리턴 타입이 없고 void라고 적혀 있었죠. 이 메소드는 리턴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메소드가 무조건 리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메소드는 리턴을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메소드를 만들었는데 이 메소드는 리턴을 해야 되는 메소드다 라고 하면 그 메소드 이름 앞에 리턴해야 될 타입을 적어줘야 되고 이 메소드는
리턴할 필요가 없는 메소드다 라고 하면 void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리턴 구문이 없어도 되겠죠. 만약에 내가 리턴 타입을 적어놓고 어떤 값을 리턴을 하지 않는다면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리턴 타입을 적어줬을 때는 그 타입과 같은 값을 꼭 리턴을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메소드에서 배운 것이 이 메소드 이름이 있고 이 괄호 부분이 파라미터, 그러니까 메소드를 호출할 때 넘겨줬던 아규먼트를 여기에 적혀있는, 여기에 이렇게 적혀있는 파라미터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메소드는 메소드 이름과 파라미터로 이루어져 있고 앞에 적혀있는 것이 리턴 타입이다. 그런데 리턴할 게 없으면 void를 적어주면 되고 리턴할 게 있을 때는 그 리턴하는 변수의 타입을 적어주면 된다. 그리고 이 리턴 타입을 적었을 때는 이 리턴 구문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뭔가를 리턴을 이 플롯 타입의 어떤 변수나 리터럴을 리턴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올라가서 이번에는 getDollarPrice를 호출하고 받은 값을 달러에 저장을 하고 출력을 했었죠. 그래서 36.0이 출력이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book2 인스턴스를 통해서 또 print info eng라는 메소드를 또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 메소드로 넘어가서 이 메소드는 보면 리턴하는 값이 없고 파라미터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메소드는 이 내용을 출력을 하는 메소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타이틀, 어서는 당연히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사용했던 인스턴스에 대한 인스턴스 변수들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printInfoEng를 호출할 때 book2를 사용했기 때문에 book2에 있는 타이틀이랑 어서가 호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메소드 안에서 또 다른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메소드를 호출할 때 앞에 뭐 book2나 이런 것이 없죠. 그러면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사용했던 book2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이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소드 안에서 또 다른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사용했던 그 해당 인스턴스의 다른 메소드를 호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book2.getDollarPrice랑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getDollarPrice를 또 호출을 하면은 이 메소드가 다시 호출이 되고 이 메소드 안에서 사용되게 되는 인스턴스는 book2 인스턴스에 대한 price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여기 타이틀, 어서가 있고 getDollarPrice를 호출을 했을 때 여기에 있는 프라이스는 book2에 있는 프라이스니까 book2에 아까 프라이스가 얼마였죠? 36,000원이었죠. 36,000에서 1000을 나눈 값을 36.0을 달러 프라이스에 저장을 했고 이 달러 프라이스를 플롯 타입으로 리턴을 했죠. 그러면 그 리턴된 값이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36.0F라고 돼 있는 거랑 같은 말이 되는 거죠.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리턴되는 값이 이렇게 치환이 돼서 여기 이렇게 출력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getDollarPrice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36.0이라는 값이 이 부분에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코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메소드 안에서 또 다른 메소드를 호출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메소드 앞에 어떤 내용이 안 적혀 있다면은 해당 상위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 사용했던 인스턴스에 있는 이 다른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해당 메소드 getDollarPrice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는 printInfoEng 메소드를 호출할 때 사용했던 그 인스턴스에 있는 price 인스턴스 변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메소드 안에서는 또 다른 메소드도 호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getDollarPrice라는 이 기능을 여기저기 다 따로따로 적으면 수정을 해달라고 할 때는 또 다 만약에 한 10군데 있다 그러면 10군데 다 수정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메소드로 빼놓게 되면 수정해야 될 때 이 getDollarPrice 메소드 안에 있는 내용만 만약에 1000에서 2000으로 바꿔야 된다 라고 하면 2000으로만 이 한 곳에서만 수정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오늘은 메소드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해당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메소드를 호출을 할 수 있고 이 메소드를 호출하는 순간 코드가 여기에서 해당 클래스에 있는 이 메소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점프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기능들이 실행이 되게 되고 이 안에 있는 변수들은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사용했던 인스턴스에 대한 인스턴스 변수들이 된다. 그리고 메소드를 호출할 때 리턴 타입이 없으면 void라고 적으면 되고 리턴 타입이 있으면 그 해당 리턴 타입을 메소드 이름 앞에 적으면 된다. 그리고 리턴 타입을 사용을 했을 때는 꼭 return이라는 구문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return을 통해서 이 어떤 특정 값을 메소드로 호출했던 쪽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반환을, 리턴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규먼트를 여러 개를 넘겨줄 수도 있고 하나만 넘겨줄 수도 있고 안 넘겨줘도 되죠. 뭐 리턴도 안 해줘도 되고 해줘도 됩니다. 리턴을 해줬을 때는 이 리턴 받은 값을 어떤 변수에 저장을 한다든지 해서 이 값을 또 재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정리한 거 외에 또 하나 더 설명을 제가 드리자면은 이거 뒤에 또 한 번 더 나오게 될 건데, 우리가 객체 지향을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를 클래스라고 했잖아요. 이 클래스는,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든 객체들은 이 속성, 그러니까 값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은 어떤 제목이나 그리고 저자, 뭐 금액, 뭐 이런 것들, 뭐 재고량 같은 것들도 속성들도 있겠지만 그 외에 그 객체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TV라는 클래스가 있다면 TV는 켜거나 끄는 어떤 기능을 만들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뭐 채널을 올리거나 내린다든지 볼륨을 올리거나 내린다든지 그런 TV 클래스의 어떤 기능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북이라는 클래스도 제목, 저자, 금액, 뭐 재고 외에 이런 속성들도 있지만 책이 가지고 있는 기능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북이라는 클래스가 전자책이라고 한다면 뭐 다음 페이지, 넥스트 페이지로 넘기는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전 페이지로 간다든지 특정 페이지로 간다든지, 그리고 어떤 특정 페이지에 즐겨찾기를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기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라는 것은 어떤 속성과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객체의 속성을 표현할 때는 변수로 표현을 하면 되고, 그 기능을 표현을 할 때는 메소드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클래스는 변수와 메소드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북이라는 클래스의 메소드를 만들었는데, 이 메소드는 이것도 나중에 어차피 또 알게 되실 건데 미리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메소드는 그 객체에 맞는 메소드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지금 책인데 TV를 켜는 메소드가 이 북 클래스 안에 있다거나 이러면 나중에 유지보수할 때 굉장히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 그러니까 그 해당 객체가 가질 수 있을 만한 메소드나 변수들만 북 클래스 안에 만들어줘야 우리가 나중에 유지보수하기에 편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메소드를 배워봤고, 다음 강의에서는 이 메소드를 통한 응용과 this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